일단 70번 보시면은 점 A라는 점에서 이 원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이제 PQ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A라는 점을 이제 나타냈을 때 두 접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질 것이고 또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진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두 접점을 PQ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Q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PQ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되는 건데 이 길이 이제 구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 일단 원의 중심에서 접선이니까 P나 Q에 내렸을 때 다 수직이라는 거 확인을 먼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PQ라는 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원의 중심에서 역시나 이 현에 수렴을 내렸을 때 수직이 등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수직이 등분이 될 거고 얘가 당연히 요 길이랑 똑같고 이 점에서 두 접선 그은 거니까 이 길이랑 똑같을 거란 말이야. 결국에 여기 이 점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요거랑 위의 삼각형이랑 아래 삼각형이랑 합동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여기가 직각인 거니까 우리가 결국에 PQ의 길이 구하라는 거는 이 절반만 구해서 2배 하시면 된다가 되는 거고 이 삼각형 봤을 때 직각이잖아요. 소자 공식 알아요? 알죠? 요거랑 요거 곱한 게 요거 곱하기 요거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요 길이 지금 보시면은 반지름이니까 우리가 3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AP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O랑 A 사이의 거리를 원의 중심과 4,2 사이의 거리로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요 OA 길이 구해보시면 결국에 0,0이랑 4,2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얘 계산하시면 루트 20이라 2루트 5가 될 것이고 2루트 5고 3이니까 여기 길이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피타고라스로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9고 제곱했을 때 20 되는 거니까 여기가 루트 11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소자 공식 이용하셔서 3 곱하기 루트 1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다가 밑변의 길이 해서 2루트 5가 된다라는 거죠. x를 그럼 우리가 쉽게 2루트 5분의 3루트 11이다 라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얘 정리해 주시면 10분의 3루트 55 라는 식으로 유리화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길이의 2배가 결국에 PQ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5분의 3루트 55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 77이거든요. 다음이 77 같은 경우는 거리가 정수인 점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떤 점 P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정수인 점 찾으라고 했으니까 거리가 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결국에 범위를 우리가 이 원 위의 점 거리 최대 최소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리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해보시면은 원의 중심을 일단 구해주시면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원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12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이 원이랑 어쨌든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일단 먼저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중심이 4,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직선이 나와 있으니까 거리 일단 해보시면 루트 9 더하기 1분의 4랑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12 더하기 1 더하기 7 되셔서 루트 10분의
20 해서 정리하시면 2루트 10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원의 중심이랑 이 직선 사이 거리가 2루트 10이 된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일단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해보시면 최소는 2루트 10에서 반지름을 뺀 거겠죠. 반지름 뺀 거니까 반지름이 루트 10이었으니까 루트 10이 될 것이고, 최대는 반지름을 더한 거니까 2루트 10에서 루트 10을 더해서 3루트 10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원 위에 어떤 점은 무조건 거리가 루트 10에서 3루트 12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거리가 어쨌든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일단 먼저 찾아보면은 얘 3점 몇인 거 다들 구할 수 있고, 얘 제곱 얘가 원래 루트 90이었으니까 얘가 9랑 10 사이에 있잖아요. 얘는 9점 몇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거리가 될 수 있는 게 결국에 정수는 4부터 9 사이가 되는 건데, 만약에 거리가 4인 점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거리가 4인 점이라고 하면은 뭐 대충 이쯤에 거리가 4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 지름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는 거는 오른쪽에도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 거리가 4인 점이라는 게 한 개가 아니라 점 자체로는 두 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고, 나머지 5, 6, 7, 8, 9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으면 반대쪽에도 존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거리가 두 개씩 있을 점이 두 개씩 있을 거니까 거리가 될 수 있는 게 4, 5, 6, 7, 8, 9에서 6개인데 6개마다 각각 두 개씩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얘가 만약에 이 거리가 우리가 구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3이다 라고 했으면은 뭐 3부터 9점 몇 가지 되는 건데, 그럼 4부터 9까지는 똑같이 이제 6개가 되는 거잖아요. 6개에서 각각 양쪽으로 두 개씩 되는 건데, 만약에 최소 거리가 3이다 라고 했으면은 3이라는 점은 무조건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 만약에 정수가 됐다라는 거는 이쪽 값은 무조건 한 개씩밖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지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칭돼서 항상 거리가 두 개씩 나오는 건데, 이 지름 위에 여기나 여기에 있는 점 같은 경우는 한 개씩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이 12개가 된다는 거죠. 7구는 더러운데 일단 중심 C가 직선 Y는 X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중심을 A, A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때 어떤 점을 지나는 원 위에 점 C, 원 C 위에 점 P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그려보시면 중심이 일선면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Y는 X 일단 그려보시면 여기 위에 이제 원의 중심이 있다라는 거고, 대충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원 있고, 어떤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 이런 직선 이렇게 있었을 때 얘랑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 10루트이다 라고 했는데, 얘는 좀 약간 문제가 특수한 경우긴 한데, 이쪽 이제 정리해 주시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 같은 게 되는데, 원래라면은 우리가 직선이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값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원 사실상 방정식 세워보시면 중심이 a, a 라는 거 알고 반지름이 몇인지 모르죠. 결국에 r제곱 이런 식으로밖에 잡을 수가 없잖아요. 미지수가 일단 무조건 a랑 r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 직선이랑 이 원 중심 사이의 거리 한다고 해도 결국에 여기 물론 요거 여기랑
여기 사이의 거리는 A에 관련된 식으로 나오겠죠. 왜냐면 A, A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동시에 여기에다가 반지름 R을 더한 게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또 결국에 R이잖아요. 이거랑 R이랑 더했을 때 10루트 2가 된다라는 건데 지금 식이 한 개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두 개가 나오죠. 그럼 이제 이렇게는 못 푼다는 얘기인데 얘를 잘 보시면 얘 지금 y는 x고 얘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니까 얘네 둘이 수직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 점에서 사실상 요 점까지의 거리가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둘이 수직으로 만나니까 이 원의 중심이랑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결국에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반지름을 더했더니 10루트 2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사실상 이 점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10루트 2가 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뭔 소린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점 모르는데 이 점도 결국에 y는 x 위에 있다라는 거니까 이 점을 b, b라는 식으로 잡으면은 b, b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10루트 2가 된다라는 거죠. 해보시면 직선 원래 이 형태니까 요거랑 b, b 사이의 거리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bb 대입하시면 2b 더하기 8 이게 이제 10루트 2랑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b 더하기 8 요게 루트 2 넘어가시면서 20이라는 식이 될 거고 b가 2b 더하기 8이 20이거나 마이너스 20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b가 음수가 나오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될 거고 결국에 이 경우 b가 6일 때라는 걸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 점이 지금 6,6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원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 한 점 알면은 여기에 6,6 대입해서 식 하나 구할 수 있고 또 이 원이 이 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점까지 넣어서 A랑 R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식이 두 개 나오니까. 여기서 근데 무작정 때려 넣으셔도 되고 때려 넣어도 답 나와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2,6이죠. 그리고 이 점 6,6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원을 잘못 그렸지만 사실상 얘랑 똑같은 높이에 여기에 마이너스 2,6이란 점이 있다는 거죠. 얘랑 똑같은 높이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은 높이에 두 점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얘 현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원의 중심에서 수렴을 내리면 무조건 수직이등분 하잖아요. 얘의 중점이 얘랑 x좌표가 똑같다는 거죠. 왜냐면 얘는 x축에 평행하니까. 얘 마이너스 2랑 6 중점이니까 중점 구하면 2,6이 될 텐데 얘랑 원의 중심 a, a가 x좌표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가 바로 그냥 쉽게 2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도 있어요. a가 2인 거 구하면은 중심이 2,2고 한 점이 6,6이니까 반지름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점 여기다 대입하셔서 연방해서 a랑 r 구해주셔도 된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항상 접근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80번은 진짜 쉽게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점, 그러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그려진다고 했을 때 이 점이랑 이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은 무조건 이 점이랑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게끔 직선을 잡아주는 게 최대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 여기가 마이너스 1,2라고 하면은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은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게 결국에 이 점이랑 이렇게 얘네 둘이 수직이 되도록 하는 게 직선 L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L을 되게 빨리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얘의 기울기를 우리가 마이너스 1분의 기울기를 완전 잘못 그렸네. 마이너스 2니까 얘의 기울기는 수직이 되게 결국에 y는 2분의 1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게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는 거고, 이 직선이 마이너스 1,2를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선을 한 방에 잡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직선이랑 이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 원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원의 중심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에 하신 다음에 반지름을 빼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직선 정리하시면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5고, 얘랑 원의 중심 사이 6,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신 다음에 반지름을 빼준 게 거리의 최소값이 될 거고, 얘 표준형으로 바꾸시면서 분수 날리는 게 제일 편하니까 양변 2로 곱해주시면 직선의 일반형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직선이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해주시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6이랑 마이너스 2 대입해주시면 6, 4, 5 해서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루트 5분의 15다 해서 3루트 5로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 거리가 3루트 5가 되는 거고,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인 루트 5를 빼주시면 요 길이가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루트 5가 될 수 있다. 결국에 80번 같은 경우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 점이랑 거리가 최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이 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게 직선을 잡아주면은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 풀면은 만약에 기울기 m으로 잡고 얘랑 0,0 사이의 거리 해서 최대값 구해주는 거라 계산이 더러워져서 쉽게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 이런 식으로 원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울기를 알면은 얘의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의 기울기가 만약에 m 이라고 하면은 얘의 접선의 방정식은 물론 mx 플러스 k라고 잡으신 다음에 0,0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라는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중심이 0,0일 때 한정으로 얘를 공식으로 쉽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래쪽에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서 풀마 이렇게 붙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중심이 만약에 한 점 원의 접점에서 접점을 알 때 이 접선의 기울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한다고 했냐면 x제곱이고 y제곱이니까 얘를 x랑 x로 쪼개고 얘를 y랑 y로 쪼개신 다음에 하나에 a 하나에 b 넣으셔서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중심이 0,0이 아니어도 접점을 알면은 거기에다가 x제곱, 접점을 만약에 x1, y1이라고 했으면은 x제곱에는 x랑 x로 쪼개셔서 x, x1 이런 식으로 넣고 y제곱도 똑같이 y, y1이라고 넣으시면 되고, x라고 나왔을 때는 얘를
2분의 x 더하기 2분의 x라고 생각을 하셔서 2분의 x 더하기 2분의 x1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주시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원 위의 점, 그 위의 점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는 아마 원방에서는 거의 안 나올 거고 뒤에 함수 엮여서 나올 거라 중간고사 때는 많이 쓰이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단 유형 19번부터 한번 한 개씩 풀어볼게요. 귀찮다지 여기. 요거부터 해보시면은 얘랑 어떤 직선의 수직이면서 얘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얘의 수직인 거 사실 쉽게 일반형으로는 구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알려줬으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사실 이 공식 대입해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기울기를 뽑아낼게요. 얘가 y는으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얘랑 수직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새로운 직선은 기울기가 3이 될 것이고, 기울기가 3이면서 중심이 0,0인 원에 접한다 라는 거니까 공식에 그대로 넣으셔서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서 r 지금 루트 10이다 라는 거 아실 수 있고, m제곱 플러스 1 3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루트 10이니까 결국에 3x 풀마 10이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중심이 0,0으로 안 나왔을 때는 무조건 y는 m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잡고, 기울기를 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상수가 되는 걸 거니까 k 값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라는 거고, 유형 20번 같은 거는 쉽죠.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 위의 점 ab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 위의 점이니까 a랑 b를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하겠죠. 그럼 제일 먼저 식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0이다 라는 거를 일단 제일 먼저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 위의 점이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a랑 b니까 x 대신에 a 하나 넣고 y 대신에 b 하나 넣어서 이런 식으로 접선을 쉽게 잡아줄 수가 있는데, 얘의 기울기가 3이다 라고 한 거니까 이거 y는으로 정리해 주시면 ax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ax 될 것이고, b로 나누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의 기울기가 3이다 라고 알려준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a가 3b 라는 소리니까 a를 마이너스 3b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얘를 1번에 구했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0에 넣어주시면 a랑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넣어주시면 9b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10b제곱은 40 b제곱은 4가 되니까 뭐 b는 2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a, b에 구하라고 했는데 a가 마이너스 3b인 거 아니까 얘를 그냥 마이너스 3b제곱이다 라고 바꿔주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2가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웬만하면 이렇게 풀지 마시고 그냥 b는 2 또는 마이너스 2 잡으신 다음에 b가 2일 때 a는 마이너스 6, b가 마이너스 2일 때 a는 6 해서 직접 곱하시는 게 나아요. 내가 너무 맨날 편리하게 풀어서 괜히 이거 쓰셨다가 만약에 서술형에서 갑자기 a, b 구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3b제곱 쓰신 다음에 답 쓰시면은 깎일 거라 아마
답 구할 때나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구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서는 A랑 B를 다 이런 식으로 구해 주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인데, 얘는 원 밖의 점, 어떤 점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물어봤는데, 어쨌든 원 밖에서,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원 밖에서 어떤 점에 접선을 긋는다라고 하면은 접선이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두 개를 한 점을 아니까 우리가 이 점 지금 2,3이다 라고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직선을 한 점을 아니까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직선을 기울기 m이라 잡으신 다음에 임의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임의로 잡고 얘가 이 원이랑 접해야 된다. 결국에 원의 중심 마이너스 1,2라는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돼야 된다. D는 R이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얘 지금 일반형으로 썼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응? 일반형으로 바꿔볼게요. y 넘겨주시면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더하기 3은 0이 되는 거니까 이 직선이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를 이용해주면 되는 거죠. 거리 해주시면 루트 x의 개수 m제곱 y의 개수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자는 xy의 마이너스 1이랑 2를 때려 넣으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m의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고, 얘가 r이랑 똑같다. r은 루트 5다라는 거 아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m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 역시나 절대값이랑 루트니까 제곱하신 다음에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의 제곱이 5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넘겨서 계산 다 해주시면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이 5m제곱 플러스 5가 되니까 4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는 0. 이걸 만족하는 m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이 된다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두 기울기의 합은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해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6이라는 식으로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분의 3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점의 평행이동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어떤 점이 있어. 어떤 점이 뭐 예를 들어서 0,0이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점은 어디로 갈까요? a, b로 가겠죠. 당연히 이제 x축으로 a, y축으로 b, a,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 하면은 이 점은 이제 a, b로 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결국에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는 거는 어떤 점이 있었을 때 그 x축에 a만큼 더하고 y축에 b만큼 더한다는 거, 이건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점이 아니라 직선이나 다른 도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직선 먼저 생각하면은 우리가 mx, 그냥 y는 mx라는 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0,0이라는 점이 있죠. 이 점을 똑같이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고 하면은 이 점이 평행이동을 하면서 여기 a, b,
라는 식으로 평행이동을 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직선을 만약에 똑같이 x축으로 a, y축으로 b 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으면은 직선에서 어쨌든 평행이동을 시킨 거니까 기울기는 안 변하겠죠. 기울기는 안 변하니까 이 직선, 새롭게 그려진 직선도 이 점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얘는 우리가 한 점이 지금 a, b라는 걸 아니까 기울기가 m이면서 a, b를 지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 지금 보시면은 점 이동할 때는 0,0에서 a, b로 간다는 거는 x축으로 a, y축으로 b 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건데 여기서 똑같이 x축으로 a, y축으로 b 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는데 얘 같은 경우는 x에서 지금 x-a로 되신 거 보이시죠? 결국에 점의 이동에서는 그냥 x축으로 a 이동했으면 그냥 a 더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직선이나 어떤 함수 자체를 평행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x 대신에 x-a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얘도 b를 만약에 반대쪽으로 넘겨보시면은 결국에 y-b는 m x-a인 거니까 y 대신에 y-b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점의 이동은 그냥 a, b 더하시면 되는 건데 직선이나 다른 함수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서는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라는 거는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뭐 똑같 직선이 아니라 만약 원이어도 원에서 새롭게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원이 평행이동 한다는 거는 반지름이 바뀔 리는 없겠죠. 원은 무조건 중심만 사실상 바뀌는 거란 말이야. 중심이 0,0에서 a, b로 평행이동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반지름은 당연히 그대로 똑같은 모양이 너무 안 똑같네. 똑같은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중심만 a, b로 바뀌고 얘 원래 x제곱 중심이 원점이라고 했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중심이 a, b인 거니까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반지름이 똑같이 나오니까 r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고 얘도 똑같이 보시면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할 때 직선이나 원 같이 도형의 경우에는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 점은 그냥 3만큼 더했으면 3 더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으면 마이너스 4 하시면 되는 거고 괜찮죠? 끝이에요 이게. 이 개념으로 다 가는 거고 직선, 원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뭐 만약에 포물선 얘를 평행이동한다 해. 그러면은 포물선 얘 만약에 여기가 뭐 a, b다 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이 포물선을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x-a 제곱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얘도 결국에 평행이동을 해도 모양은 똑같이 유지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먹을 수가 있겠죠. 이 점만 여기에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이 점 자체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a 플러스 3에 b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 된다라는 거죠. 똑같이 개형은 안 바뀔 거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m이 되게 이런 식으로 직선이든 원이든 포물선이든 모양에 맞게 이동을 해주시면 된다. 이게 평행이동의 끝이고 평행이동 말고 대칭이동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대칭이동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에 어떤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점 a, b라고 했을 때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니까 뭐 대충 요쯤 여기에 대칭되게 찍히겠죠. 얘 좌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a, 마이너스 b. 자신감을 가지고 말해. 여기서 이 길이 똑같을 거니까 대칭이동이니까 여기 b면은 여기 길이도 b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y축에 평행이동을 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a 대신에 마이너스 a가 들어올 수 있겠죠.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여기랑. 그러면은 만약에 원점 대칭 한다고 하면은 이 점에서 이렇게 여기에 길이가 똑같게 대칭되는 거니까 이 점 같은 경우는 x좌표는 마이너스 a, y좌표는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만약에 y는 x 이 직선에서 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랑 길이가 똑같게 이런 식으로 길이가 똑같게 대칭이 되겠죠. 이 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a, b를 그렇죠. b, a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점 대칭이동 했을 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다 라고 하면은 x축이면 y를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y축이다 라고 하면은 x를 부호를 바꿔주시면 된다. 그리고 원점이면은 둘 다 부호 바꾸시고, y는 x 대칭이면은 둘의 자리를 바꿔주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칭이동은 평행이동에 다르게 우리가 만약에 직선이 이런 식으로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볼게요. 이 직선을 만약에 x축에 대칭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얘는 이 한 점이 대칭이동이 되면 이 점이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a, b라는 점이 있었으면은 이 점이 a, 마이너스 b로 가는 거니까 결과값 y 값이 지금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x축 대칭 똑같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셔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똑같이 만약에 x축 대칭이다 라고 하면은 얘를 y축 대칭이다 라고 하면은 얘를 여기를 y축 대칭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텐데, 얘 같은 경우는 y축 대칭이면은 이 점 한 점이 a, b 이 원래 있었던 한 점이 대칭 이동되면서 마이너스 a, b로 되죠. x 결과가 a에서 마이너스 a가 된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행 이동할 때는 그 점은 그냥 a, b 더해주면 됐는데, 도형인 경우에는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대칭 이동은 그냥 점을 대칭 이동하든 도형을 대칭 이동하든 똑같이 만약에 x축 대칭 이동을 했으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y축 대칭 이동을 했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